(8월 30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8월달인데 좀 춥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감기가 좀 걸렸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야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더민주당 대표가 된 추미애 의원이 본인은 사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당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새누리당은 오늘 의총을 열어서 사드 배치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 만장일치 당론 결정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서도요, 만장일치 당론을 정했으면 더 이상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오니까 우리는 안 된다. 자,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를 하고 있는 이철우, 이완용, 이 두 분이 보이는 행동이요, 과연 만장일치 당론과 같으냐? 그 이전에 21명의 새누리당 의원, 16명의 진박 핵심 의원들이 보인 이 TK 지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자,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면서 국방부가 어디에다 배치한다 하더라도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사드 배치 때문에 국회의원 떨어지게 됐으면 다음번에 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바에야 그런 정도의 당론으로 정해야지, 반대는 자기 지역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배치는 찬성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당론입니까? 이 시간 이후에 새누리당이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반대 당론을 이미 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드 찬성 당론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이 중론에 따르겠다 했지만은 이 지금 현재 우상호 이 원내대표라든지 몇 사람들은 전략적 모호성이 옳다고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민주당의 최대 주주는 문재인 대표로서 추석 후에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뒤에서 아마 대선까지 가는 과정들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박 대통령은 건국절을 띄우고 또 이 사드 문제나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으로 보수 결집에 나섰고, 여권의 일각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이야기를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건국절 특강을 듣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야권은 사드 반대, 물론 더민주당은 사드 반대가 중론이지만은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는 부분은 신중하자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좌우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적통이다, 세월호 특조위 연장하자, 이런 위안부 합의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과 친박이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이 정치적인, 이념적인, 외교적인, 안보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치를 하면서 각자 적대적 공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저 사람이 문재인이 보기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박 대통령 찍어야 되겠다. 자, 박근혜 보기 싫어서, 새누리당 보기 싫어서 그래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재인을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호남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재인이나 친노하는 꼴은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어쩌겠냐, 정권 교체하려면 문재인 밀어주자. 그래서
지금 친문과 친박이 한마디로 적대적인 공생으로 각자 지지층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고, 그 정치적 어떤 공학에 대해서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요, 사드가 지금 일종의 한마디로 먹이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다가 사드 배치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보면요, 우리는 사드마저 못 가지게 될 것 같다. 관련자들이 사드 안전성을 분명한 수치로 제시하고 실제 괌의 사드 부대까지 공개하면서 설득에도 사드 반대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지도부 거의 전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관철할 정치적 영도력은 이 땅에 없다. 특히 대통령이 성주 군민의 반대에 밀려 제3지역 물색을 공언하면서 사드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인접한 김천 사람들은 우리가 성주의 쓰레기통이냐고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드를 받아들일 지역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좌파와 새로 구성된 야당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사드가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사드를 한다면서 사드 배치 지역을 다 까버리고 공개를 하고 어디로 갈지 전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 사드가 가진 어떤 이 효용성 부분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들도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사드 한 대뿐이 아니라 사드가 지금 120도 각도로 북쪽으로만 보일 뿐인데, 이렇게 레이더를 비출 뿐인데, 그 사드 각도에서 제외된 뒤로 돌아와서 북한이 만약에 SLBM 기술이나 잠수함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기술을 좀 더 개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 사드를 촘촘히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건데, 과연 사드를 미국이 자기 돈으로 자기 군대가 운영하면서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도 이 난리인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배치할 수 있을 거냐? 사드는 150km 정도 고도까지만 가능한데 지금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은 40km, 사드는 50에서 150km 정도, 또 SM-3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고도를 요격하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이지스함에서 요격 용도로 쓰는데, 그걸 어제 갖고 올 수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사드도 배치를 못하는데 배에 싣고 옮겨 다니는 SM-3를 한국에 배치하겠다 하면 중국이 난리를 치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에 새누리당의 사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사드 전자파가 휴대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사드 대책 타스크 포스가요, 대구 라이언스 회관에서 연 행사에서 자, 여기에 참가한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윤명 당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입니다. 안전 펜스 밖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근거를 갖다 여러 가지로 제시했는데요. 500m 떨어진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14cm 앞에 있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14cm가 아니라 14cm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14cm면 요렇게 정도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통합니까? 요렇게 통하지요. 그럼 이렇게 보통 휴대폰 전자파가 사드 전자파보다 더 세다고 이야기한 제 말이 과학기술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틀이라고 유명하죠. 여기에 또 교수 한 분은 전파법에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충분한 안전계수를 적용해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체 보호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면서 이 기준 이하의 전자파, 즉 사드 전자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인체 보호 기준을 수립할 당시 철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해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것이었고,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수립했고 미래창조과학부도 이 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제 기준 미만 전자파에 노출된 사람에게 암을 포함해 생명에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려대 최재욱 교수는 전자파에 노출된 노르웨이 군인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는데 노출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 이게 과학적 증거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알려진 연구 결과를 볼 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토론회도 라이언스 협회가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1시간 또 연장을 됐답니다. 참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이런 단체가 사드 토론회에 그것도 전자파 유해가 없다라는 걸 토론하기 위한 토론회에 장소를 빌려주기로 했다가 1시간 전에 거부를 하더니 이 말이 됩니까? 토론회 말미 사드 출력을 81kW로 계산해 안전하다고 했는데 81이라는 숫자가 400으로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의 질문에 81kW는 일반 레이더 평균 출력이고 동일한 출력이 400kW가 되면 전자파도 5배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토론회 백날 하면 뭐합니까? 과학적인 기준이 별 의미가 없는데요. 자, 지금 정부가 공연히 성산포대를 롯데스카일 골프장으로 사실상 옮겨버린다고 하면서요. 배치 혼란을 자초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대통령이 왜 불쑥 제3후보지를 꺼냈는가 하는 부분에서 발걸음이 꼬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요. 국방부로부터 제3후보지 가용성 검토라는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정부의 신뢰 하락을 갖다가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3후보지를 불쑥 질렀다면서 국군 통수권자가 쌓은 시나리오나 충분한 절차 없이 혼란만 부추긴다. 진영 의원은 성산포대를 최적지라고 발표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 제3후보지를 찾아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래도 저래도 비판할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성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군사적 최적지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 소신있게 질문했네요.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제3후보지까지 찾아야 되는 것인가? 국민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이분 지역구도 그렇지만은 휴전선 주변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25 때 이후에 그 수많은 땅들을 갖다가 징발도 당하고 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견뎌 왔습니다. 저개발 낙후 지역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휴전선 인접 지역들의 이 낙후와 저개발 그리고 여러가지 제한 그리고 이 사유권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주 등에서 거론하는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저 난리 소동은 지나치게 배부른 사람들의 한마디로 주장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의 작전 운용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을 성주 지역으로 봤고 최적지를 성산포대로 봤다면서 성주 주민들이 성주 내 다른 지역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추진 중이다. 자, 그럼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부지로 결정될 경우에 정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자, 땅을 사고 길을 더 닦아야 되니까 그렇게 돈이 더 들어가니까 국회 동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은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제 북한이 SLBM을 만들었으니까 한국도 핵잠수함 보유국 시동거나 북 SLBM 위협에 핵잠수함 맞대응 도입 요구 시걸, 원자력 잠수함 전력화 검토,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의 SLBM 저지 못해, 여당 지도부도 핵 잠수함 도입에 가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제 제가 이야기를 정리해서 했죠. 저는 미국의 이 국방부에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해오고 어제 결론을 내려서 전달드렸습니다. 자, 여당의 원내대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3000톤급 현재 장보고급 잠수함 이런 걸 가지고 안 되니까 핵잠수함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안민국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으로 주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국방부가 전력하라는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국방부는 SLBM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할 걸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 안에 전력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뭘 필요합니까? 올해 아니면 아닌, 1년이 있어 1년, 3년이면 3년 이래야지. 말이 이래가지고 국방부가 국민들 앞에 신뢰를 받겠습니까? 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국내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사실상 결정권을 쥔 미국의 반발을 넘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세계 6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인도가 하고 있는 핵 잠수함과 SLBM을요, 한국이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농축 우라늄이라는 부분, 그리고 농축 우라늄이라는 부분이 핵 잠수함의 연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하면 한국이 원심 분리를 해야 되거나 농축 우라늄을 들여와야 되는데, 농축 우라늄과 또 원자로에서 나오는 이 폐연료 중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 이 두 가지가 핵폭탄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이 원자력 재처리 부분을 허용해 달라고, 아마 UAE 원전에 서 나오는 그 폐연료봉 재처리 때문에 한국이 매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2009년부터 졸랐는데 미국이 사실상 허가를 안 했고, 이 과학적인 연구용으로 20%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추진한다던 파이로 프로세싱이니 뭐니까 사실상 물 건너갔는데요. 그래서 아마 UAE 그 원전이 가동되면 거기서 폐연료봉은 해외로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한국이 아마 제3국에 보내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절대로 미국은 한국의 이 농축 우라늄이나 한마디로 이 원전에 나오는 이 원전 폐연료의 재처리 부분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에 허용해 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미국이 요즘 가장 잘 지내고 있는 일본한테도 이 원자력 잠수함의 부분은 허용을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핵 재처리를 미국이 허용해줘서 재처리장이 있지만은 여러 번의 그 실험을 엄청난 이 100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재처리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연마를 했고, 그걸 통해서 핵의 이 전체의 이 순환 체계, 그러니까 원전에서 떼고 떼어오는 폐연료를 가지고 또 재처리를 해서 또 연료로 만들어서 또 떼고, 이런 순환 사이클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또 그걸 가지고 사실상 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전조 단계까지 가려고 했지만, 일단은 일본이 과학기술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재처리를 하는 부분은 어렵다라고 사실상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확보를 해놓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이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서 이렇게
마치 정치적 이슈상으로 이렇게 띄우는 부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자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트럼프가 뭐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가져서 뭐 자체적으로 방어하라고 질러서 이야기한 부분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너네가 이렇게 우리 군대나 무기를 동원해서 너네들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부담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철수할 거니까 너네가 핵을 가져서 지켜라고 이야기한 거지. 진짜로 핵을 가져서 지켜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아닌 겁니다. 방점은 충분한 비용 부담을 너네들이 내라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보유하자, 또 더 나아가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미국과 한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주한미군의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핵폭탄 가지자, 들려오자, 무슨 뭐 전술핵 들고 오자, 전술핵 한국 들고 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김천시장은 경북도지사 찾아가서 정부의 제3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라고 요구하고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해상미사일 요격체제 SM-3를 도입 검토 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드보다 높은 곳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초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SM-3는 미국의 MD 편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방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수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요격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한국 해군이 없다면서 SM-3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아마 SM-3 갖고 온다 하면 사드보다 더 난리를 칠 겁니다. 사드 포대는 성주의 스카일 골프장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배치된다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지스함이 SM-3를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 중국이 그걸 갖다가 얼마나 불편해 하겠습니까? 서해 앞바다는 들어오지 마라 할 겁니다. 자, 현재 사드 논란을 가지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서로 여기에 모순되는 부분부터 좀 고쳐야 된다. 정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